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14일은 박승원 광명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소녀들의 외침 김영희. 꿈 많던 소녀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원하지 않은 삶을 강요당했고 원하지 않았던 위안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숨어 살아온 소녀들이 할머니가 되어 반세기 만에 침묵을 깨고 진실을 외쳤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일본군의 기만에 속아 강제적으로 끌려갔고 수많은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숨 죽이며 살아온 그녀들의 삶은 마음속 파편처럼 박혀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진정한 사과를 모르는 비열한 일본을 꼭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어렸던 소녀들의 외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미 심장한 날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 같이 여가부가 영상 기념식을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여당, 야당도 매스컴들도 어느 한 줄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 제국의 반인륜적 성노예 범죄를 폭로하고 국내와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일본군 피해자 성노예 소녀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일본군 피해 성노예 누이들이 죽은 역사, 죽어가는 역사, 이것을 살리는 역사, 산 역사로 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만 명을 살아나게 하는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과 함께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성환 시의 의장,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 이 소녀상과 그리고 나눔의 집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고 또 외친, 프랑스로부터 온 세계에 외친 양기대 국회의원님과 오늘 여기에 또 여성 국회의원님 두 분과 그 외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를 위한 소녀의 꽃밭을 가꾸며 소녀상이 되어버린 할머니 영혼을 위로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나비로 찾아오시는 할머니 꽃밭을 만든 청소년 기획단은 노랑나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일본군 피해자 소녀 9분을 양심에 모시고 별세하신 20만여 명의 영혼과 한 맺힌 슬픔을 안고 해마다 이곳 소녀상 앞에서 여성 인권을 파괴한 일본군이, 일본의 정치인이, 일본인이, 침묵하는 한국의 정치인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깨우는 여성단체 김정 회장과 단체 회원들, 임원들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큐멘터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모된 일본군은 14만 명, 생환자는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안부는 조선 여자였다. 일본 여자 모두는 프로 매춘부였으나 조선에서 온 여자들은 대부분이 순진한 처자들이었다. 일본군이 총살해서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생환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종군 위안부 저자인 샌다 가코 씨가 말한 것처럼 수송선에는 규정이 있어서 군인 병기, 탄약, 식량 이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는 말, 군견, 비둘기, 위안부는 말도 개도 비둘기도 아니다! 궁여지책으로 위안부를 보낼 때는 군사물자로 서류를 만들어 배워 태웠고 위안부 100명을 배에 보낼 때는 군수물자 백상자라고 했어. 배가 침몰되어도 전선에서 위안부가 죽어도 군인 명부는 남아도 종군 위안부들의 명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령부 보상하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패 끼친 일 없지 않는가? 패 끼쳤다면 그곳은 전쟁터였을 뿐이다. 이토록 파렴치한 후한매치한 일본의 짐승의 소리를 우리는 오늘도 죽은 아벨을 통해서 기시다를 통해서 대다수의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과 정치인들과 사냥개 일본인들 혈관 속에 흐르는 일본군의 살인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토록 깊고 한맺힌 일본 피해자 위안부 성노리개로 죽어간 20만 명의 피맺힌 상처를 알고도 눈 감고 살아온 한국의 대통령들, 정치인, 국민은 누군가? 이들이 사람인가 동족인가 피부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시다는 애국자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세계지도 교과서에 기록해라. 일본 국민들이 애국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깨끗하다. 미국의 바이든도 그렇게 했다. 생선도 먹고 물도 먹어야 된다. 세계에 선포하니까 국민들이 애국자다 그랬습니다. 강제징용한 일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애국자다. 대동아전쟁 군인들은 황군으로 용감하고 만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 야스쿠니 진자에서 일본 황제를 위해 숨진 246만 명의 귀신들을 신격화하고 전쟁 A급 전범 14명이 있는 곳에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는 기시다. 애국자다. 조선의 소녀 강제 납치 강간 성노예 성노리개 영과육을 이긴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고 사죄할 필요 없다. 돈으로 해결하자.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하부 기시다는 애국자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식은죽 먹듯이 하는 이 일본의 죽은 아베도 기시다도 일본의 대다수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오늘 기름의 날 행사에 그는 없습니다. 애국자입니다. 22년 오후 6시 넘어 대통령실이 논평 한 줄 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개같은 군대가 조선 소년을 납치 강간 살인 칼로 총으로 죽이는 위안부 할머니 천인공날 사건을 기시다와 밥 먹으면서 돈으로 해결하자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제국주의의 반인도적 범죄를 폭로하는 전국 위안부 소녀상을 없애달라 하는 기시다 이에게 아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핵폐기 오염수 걱정 없이 물 마시고 생선에 떠먹읍시다. 아니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한미 정상회의 안보 문제만 중요하다. 핵오염수 의제로 다루지 말자. 아니다! 다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도는 일본 땅. 기시다가 말할 때 웃는 대통령. 애국자예요. 일본군이 일본 제국지자의 납치 강간 총칼살인한 조선의 소녀들이 고한철 목사의 누이다. 박승원 시장의 누나다. 여성단체 회장의 언니다. 안성환 시의장의 이모다. 애국자 대통령 윤석열의 큰 누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정당이 다르다고 머리 살래살래 흔들리지 말고, 죄 없는 공무원들 때려잡지 말고 이야기를 양심으로. 박승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펴갈 거고 어떤 의견을 펴갈 거고, 양기대 국회의원이 여기 있는 시의회의장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여자분 2분이 기시다와 일본 제국주의의 피와 뼈를 안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어떤 외교를 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애국자가 되시겠습니까? 일본의 사죄 배상을 받을 때까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할 때까지 핵오염수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어민과 대한민국 백성이 죽는다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 평화를 이룰 때까지 기름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애국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기념사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시장님의 계승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한철 목사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 어떤 말을 이어야 할지 사실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희에게도 묻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지켜갈 것인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더 성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동굴 후문에 일제 강제 동원 사진 전시회를 좀 보고 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수석 연구원님의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왔습니다. 이 동굴도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서 금, 은, 구리를 캐서 전쟁 물자를 썼던 수탈의 장소입니다. 후문 쪽에 전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중국, 연합군 포로들을 이용해서 강제징용을 통해서 일본의 제초소를 만들고 그리고 광산을 개발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인들의 노동력 착취, 강제 노역을 통해서 재벌 국가를 만든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의 역사 동안 일본은 세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의 뒤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림의 날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일본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도, 문화에서도, 경제에서도, 인권에서도, 평화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다시 할 것인가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림의 날 행사를 시작한 것도 불과 몇 년에 불과합니다. 얼마 되지 최근에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더 많은 것을 밝혀내고 찾아내서 일본의 만행을 낱낱이 알고
알리고 우리가 나갈 길을 함께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성단체 협의회와 우리 노랑나비 청소년 기획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신념을 다시 한번 갖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픈 역사, 슬픈 역사 만들어내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권과 평화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3번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위안부 하셨다는 거에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창피하냐? 자기 나라 백성을 일본 성노예로 팔려가게 한 나라가 창피하지 내가 왜 창피하냐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일본이 사과도 않고 배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경술 국지 때 고종이 옥새를 찍지 않으려고 감췄습니다. 대신들이 가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순종이와 황후 치마 속에다가 옥새를 숨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큰아버지 순종이와 황후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 황후의 치마 속을 뒤져서 옥새를 갖다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일진이라고 그러는 그 단체에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 왕에게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한일 합방 그 조인서를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훈이라는 낙성대 교수가 낙성대 연구소의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돈 벌러 간 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유석춘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 돈 벌러 갔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끌려갔다고 안 그랬습니다. 한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이 반성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우리가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유석준이나 이영훈이 같은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는 법을 만들든지 처단하는 성명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3분 동안 시간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의 노랑나비 청소년 기획단 3기의 조서인 학생이 할머니께 쓰는 편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나비 청소년 기획단 3기 조서인입니다. 할머니께 쓰는 편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힘든 시기를 지나오시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만큼 저희가 할머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사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인권과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림의 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 우리의 영웅이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은 박승원 시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김소율 학생, 최민정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철산초등학교 김소율. 위 사람은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소녀상 그리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14일 광명시장 박승원. 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은 북중학교 최민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